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등포역인데요. 오늘 여기서 기차로 갈아타려 합니다. 아침 7시 40분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오랜만에 무궁화호를 타네요. 그런데 기차 외부가 많이 노후화되었네요. 곧 교체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호에는 입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무궁화호는 진동각 소음이 꽤 있는 편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기차답기도 합니다. 기차는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입니다. 늘 그렇듯 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찾아갑니다. 안내 책자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예산군은 그리 넓지 않아서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 기사님이 여행 코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예당 저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저수지인 예당호에 있는 출렁다리로 갑니다. 출렁다리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출렁다리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반려동물은 목줄과 입마개를 한 후 동반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기보다 더 긴 다리가 생겼지만 2019년도까지는 총 길이 402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했습니다. 다리 입구 뒤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당호 주변에 데크길도 잘 되어 있으니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출렁다리와 예당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총 402m로 매우 깁니다. 다리 왼쪽으로는 수상공원이 한창 공사 중이네요. 중간에 약 60m 높이의 주탑이 있고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에서 다리까지의 높이는 약 4m 정도로 높지 않고 흔들림이 적어서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다리 오른쪽에는 분수쇼를 위한 장치가 있네요. 조금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가운데 서 있는 주탑은 생각보다 높은데요. 총 높이는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이고 중간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리 반대편까지 걸어가면 오른쪽 끝에 보이는 수문까지 갈 수 있는데요. 수문은 마치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주탑에는 약 5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면 넓은 예당호의 시원한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고 마치 바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남네요. 예당호에는 음악 분수쇼가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 시간이 다릅니다. 자세한 시간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수쇼는 가능한 밤에 보시는 게 더 멋집니다. 이렇게 낮에 다리를 건너면서 보시려면 오후 2시나 5시에 보시면 됩니다. 공연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분수쇼는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쇼가 함께 있어서 더욱 멋지다고 합니다.
음악 분수는 주중, 주말, 계절별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쇼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당호에는 올해 9월부터 모노레일이 개통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인터넷 예매는 안되고 현장에서만 발권합니다. 아침 9시부터 운행하고 주말에는 더욱 빨리 발권을 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모노레일은 성인 기준 8,000원입니다. 운행 간격은 대략 15분 간격인데 모노레일을 타실 분들은 관광지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발권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모노레일 전체 코스 중에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코스는 절반 정도입니다. 모노레일 기차는 마치 아이들이 타는 장난감 기차처럼 생겼습니다. 한 번에 20명 정도 탈 수 있고요. 참고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타시는 게 더 전망이 좋습니다. 기차 앞에 있는 그림은 예산에서 유명한 사과네요. 좌우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도 간단하죠? 의외로 높낮이 차가 커서 제법 스릴이 있습니다. 속도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우선 예당호 뒤쪽에 조각공원 등을 지나갑니다. 절반쯤 가니 이제 예당호가 보이네요. 더 산 위에 있는 네모난 스크린은 야간에 레이저쇼가 펼쳐집니다. 저녁에 더 멋있다고들 하시네요. 코스는 평이한 편입니다. 2번 탈 정도는 아니고 한 번쯤은 타볼 만합니다. 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예당호 가까이에 있는 백종원 거리를 가봤습니다. 방송인 백종원 씨가 예산 출신이고 이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름을 딴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산 전통시장과 붙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 거리는 국밥거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국밥집이 많습니다. 맛집은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몇몇 곳이 추천이 될 겁니다. 저는 소머리 국밥을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온 김에 시장 구경도 했는데요. 시장 내부에 깔끔하게 수리된 여러 음식점들이 보였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골목 양조장이 바로 예산에 있었군요. 직접 양조를 하는 시설이 있어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 건물은 예산의 유일한 극장인데요. 아담하지만 개봉관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재미있는 공원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의좋은 형제 동상이 있네요. 형제가 밤새 서로의 집에 쌀을 지어 날랐다는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는 그저 전해오는 동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려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배경이 되는 마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렇게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1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국화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은 마치 민속촌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수목원으로 가려면 작은 구름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길지는 않지만 예쁜 다리네요. 수목원은 그리 크지 않고 아담합니다. 입장료도 무료이고요. (1층에는) 곤충 생태관도 있네요. 역시 규모는 작지만 직접 벌레를 만져볼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수석 전시상도 있습니다. 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면 옥상과 연결된 하늘 데크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데크길은 높지 않지만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았습니다. 멀리 예당호가 한눈에 보이네요. 데크길을 가기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나 노약자와 함께 보시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인지 느낄 수 있네요. 식사 시간을 이곳에 맞춰서 코스를 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수덕사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000원입니다. 전국에 이름이 같은 절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들어온 수덕사는 바로 예산에 있습니다. 11월 말이지만 아직 단풍이 제법 남아있네요. 횡재한 기분입니다. 유명한 사찰답게 진입로도 참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네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해탈교라고 하는 작은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작은 미술관과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덕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는 절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지만 진입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절 내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곳은 과거의 여관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초가지붕까지도 그대로네요. 그러고 보니 여행객들이 쉬고 가는 여러 개의 방과 마루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네요. 마치 방마다 테라스가 있는 듯한 건물의 외관이 독특해서 한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덕사에 오는 진짜 이유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매표소에서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오래된 사찰 건물들이 산중턱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네요. 수백 년은 된 듯한 단풍나무도 멋지죠? 수덕사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 유명한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건축 연도가 명확한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국보 제49호입니다. 고려시대에 건립되었으며 그 유명한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기둥과 지붕의 색은 모두 바랬지만 오히려 세월의 흔적이 이 건축물을 더욱 빛나게 만드네요. 특히 무거운 지붕 무게를 분산시키며 실제로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가운데가 불룩한 기둥, 배울림 기둥이 너무 멋집니다. 건물의 옆면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5개의 기둥이 만드는 안정적인 구도가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지붕 처마를 받치고 있는 대들보에서 건축 연도가 명시된 서류가 발견이 돼서 1308년이라는 설립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단정하고 정숙한 목조 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웅전만 보기 위해서라도 수덕사는 꼭 한번 와볼 만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올해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은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과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충의문을 지나가면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모신 충의사가 나옵니다. 예산은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고 자란 곳입니다. 직접 영정 앞에 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충의사 바로 아래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란히 선 태극기와 무궁화 나무가 엄숙함을 느끼게 하네요. 이곳에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사용했던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찰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해에서 의거 후에 일본으로 송환되어 유해가 국내로 돌아올 때까지의 경로를 보고 있으니 가슴 한 곳이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용한 시계이고 고 김구 선생님과 바꾼 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실제 형틀이었습니다. 기념관 아래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습니다. 담장에는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쭉 붙어 있습니다. 이곳 예산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작년에 새로 생긴 곳입니다. 바로 내포 보부상촌이라고 하는 테마공원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1,000원인데 인터넷으로 예매하시면 8,000원입니다. 내부에는 박물관, 놀이터, 야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작은 민속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넓은 광장을 두고 양쪽으로 다양한 응십정과 상점이 있습니다. 밤에는 장작도 피울 수 있다고 하네요. 광장 뒤쪽으로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예산을 비롯해서 서산, 당진, 홍성 등 옛날부터 포구가 발달하여 보부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많았고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각종 전통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네요. 이 배는 운행하는 배는 아니지만 실제 올라타 볼 수 있습니다. 마차도 있었는데요. 실제 말이 끄는 건 아니고 전동 스쿠터로 끈다고 하네요. 주차장도 꽤 커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예산을 당일치기로 여행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았고 느낀 점도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